안녕하세요. 전혁진입니다. 오늘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과 관련된 본 강의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침서 내용을 조금 빠르게 훑어보고 관련된 내용 중에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영상을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안에 조금 부족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뭐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할 때마다 뭐 자료를 좀 보충한다거나 하면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전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나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응급구조사 혹은 구급대원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겨주는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심전지 환자에 대한 평가나 혹은 인지 혹은 처치가 조금이라도 늦게 된다면 환자는 급격하게 나빠질 거고요.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술기나 혹은 지식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의 구급 분야는 실기를 보진 않으니까 필기 문제는 한 문제 이상 꼭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신병지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 이상 꼭 나오겠지라는 이런 느낌은 꼭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출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전지 환자를 안 낸다? 이건 조금 구급대원에 대해 내가 평가를 내릴 때 혹은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심전지 환자에 대한 지식을 묻지 않는 거는 조금 뭐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직무유기하는 건 아닌가 출제자로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중요한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전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심전도 모니터상 뭐 무수축 몸에서 전기 활동이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총 4개가 있는 거고요. 우선 처음부터 다시 볼 건데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으면 우리는 심정지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맥박이 될 것 같고요. 의식은 맥박은 있고 의식은 없거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호흡에 관련돼서 비정상적 호흡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중호흡이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움직이니까 원래 심전증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인상적인 사망 상태잖아요. 사망 상태. 인상적 사망 상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이 멈춰야 되는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거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심전지 환자를 인지하는 데서 약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전도에서 이제 맨 처음에 언급하다가 다시 이제 위로 넘어가서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심정지의 리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VPB죠, 그죠? 그 심실세동이랑 무매성 심실빈맥 이게 더 무수축이나 이 무매성 전기 활동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왜 빼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요. 우선 이 네 가지 리듬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심전도 상만 보시더라도 정기적 활동이 훨씬 더 많은 쪽이 어디냐? 왼쪽에 있는 두 가지의 그림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정기적 활동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 활동이 매우 커 보이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샤커볼 리듬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샤커볼 리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리듬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심실세동과 몸의 심실빈맥이 포함이 된다. 충격 불필요 리듬, 넌샤카월 리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전기 활동이랑 무수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기 충격을 강하게 줘서 치료의 목적이 뭐냐면 전기 충격을 강하게 줘서 이러한 불필요한 전기 활동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정상의 전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것이 이제 제세동 혹은 뭐 심장 충격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불필요한 전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얘네들에게는 전기 치료가 혹은 제소동이라는 이런 술기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치료적 목적으로 그죠? 그거 뭐 장난삼아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는 전기가 필요하지 않고 여기는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리듬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어, 전기 치료가 필요한 리듬 같은 경우에는 뭐보다 우선시 되면요, 뭐보다 조금 더 중요하냐면요,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우선시 됩니다. 뭐가? 전기 치료가요. 얘는 정기적인 다발성의 어느 곳에든지 통제되지 않은 전기가 많이 활성되어져 있는 상황이 이제 세동이잖아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센 전기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제세동 치료가 다른 무엇보다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뭐 가역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학생 때 5H, 5T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뭐 저칼륨증 뭐 하이폭시아, 하이퍼볼레미아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배우셨겠죠. 그 다음에 외우셨겠죠. T 같은 경우는 톡신, 뭐 트롬보시스 뭐 이런 식으로 뭐 템포나이드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선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환자 평가 필수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장 안전, 감염 방지. 여러분들 국시 술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의식 확인, 호흡, 맥박 평가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의식 먼저 없으면 이제 순서는 좀 달라지죠. 이거 같이 하는 거 원래 이렇게 따로 되어져 있긴 한데 의식 있는 환자 같은 경우나 혹은 뭐 사망이 예견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 확인하고 그다음 호흡 확인하고 그다음 맥박 확인하는 것이 맞으나 심전주 환자가 예견되거나 혹은 뭐 내가 첫 인상 평가를 했을 때 심전주 환자처럼 느껴지신다면은 같이 평가하는 거 뭐 당연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전주의 원인이 외상, 몸맴, 질식, 익수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전후부터 부착되어져 있는 경우는 무수축 확인으로 맥박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써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맥박 평가하는 것이 이제 어차피 맨 위에 초기 평가에 사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심전도 모니터를 빠르게 인원수가 많아서 가자마자 심전주 아니면 그 출동 지령서 자체 내 심전주 환자라고 이제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출동을 나가셨다면 한 명에게 이제 바로 제세동기나 아니면 심전도를 부착해 달라고 하고 뭐 의식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켜져 있는 상태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무수치일 경우에는 맥박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 장비의 적절성. 이 장비 적절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장비가 전부 다 전선들이 완벽하게 다 꽂혀져 있고 이 전자장비에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전부터 다 확인한 상태에서 장비에 문제가 없다는 완벽한 것이 다 이 장비가 완벽하게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뭐 이렇게 선이 조금 이제 빠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맥박이 좀 다른데 무수촉으로 표기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작은 세동파 같은 경우에는 무수초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전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심전지 목격 여부, 심전지 이제 환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다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심정지의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환자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런 것들도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실시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응급처치 절차 및 방법이 있는데요. 심연지 환자 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심장 충격기의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전기가 치밀한 리듬인지 필요하지 않은 리듬인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구급대원이 1인인 경우에는 현장 도착과 동시에 심장 충격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먼저 시행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전기 치료가 심정지 환자에게 훨씬 더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람 놀리는, 그러니까 구급대원으로 출동한 사람들을 놀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호흡할 사람, 뭐 가슴 압박할 사람, 제지동기 사용할 사람, 이걸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다지 그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처음 심폐소생술 배우신 분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간호학과든 응급구조학과든 심폐소생술 적어도 뭐 몇 시간 이상씩은 계속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기계식 압박 장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루카스 같은 것들이 이제 구급차 내에 구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들것으로 이동, 뭐 운행 중 구급차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에서 혹은 뭐 인력이 부족한 상황들에서는 이 기계식 압박 장비, 말이 좀 어렵네요. 어,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를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확보 및 호흡 보조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도수 조작하고 이제 OPA 같은 것들은 이제 기도 유지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구급대원이 1인에서 2인일 경우에는 OPA 삽입 후에 BGM 마스크 를 산소 공급하면서 수동적으로 호흡을 보조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는 혼자서 가슴 압박이 훨씬 더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빼빼브 마스크를 이용한 양압 환기 같은 것들, 능동적인 이 호흡, 인공호흡은 조금 불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슴 압박하는 동안 빼빼브 마스크, 이때부터는 좀 능동적인 그 인공호흡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30대 1호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신전지 원인이 앞서 얘기했던 외상이나 몸매에 의한 거면 경추 손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학 견인법으로 기도 확보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호흡 보조를 시행해라라는 점. 그리고 익수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혹은 질식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 후에 빼빼 마스크 이용 호흡 보조를 어떻게 하라? 반드시 해라라는 점. 물론 아시겠지만 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호흡성 신전지잖아요. 호흡 정지로 인한 신전지이기 때문에 호흡,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슴 압박만 하는 상황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호흡이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문 기도 유지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문상 기도 유지기 기간의 삭감 모두 다 시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점은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간의 삭감, 이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성문상 기도 유지기를 사용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더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할 수 있는 술기 자체는 기간의 삭감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간의 삭간이라든지 성무상 기도기를 사용하는데 조금 내가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추게 매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빼빼로 마스크로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효과적인 술기를 환자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가능하면 구급차 이송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투베이션을 하든 뭐 슈퍼라를 썼던 슈퍼라 선무상기도 있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빼빼로 마스크를 그 마스크 부분만 제거를 하시고 백과 밸브는 이제 전문 기도 유지술이 유지된 기도기와 연결을 해서 분당 10회 속도로 해주시고 가슴 압박은 중단 없이 하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 신장 충격기 리듬을 확인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급차 운행 중에는 정차 중이고 시동이 끈 상태에서는 리듬 분석 가능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현장에서 이제 이 신장 충격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그서 하나씩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뭐 이송을 할 수도 있겠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면 만약 2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자동 신장 충격기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차하고 시동도 꺼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상은 그렇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리듬 분석이나 혹은 전기 충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멈추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제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붙인 상태에서 가슴 압박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다지 좋은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내용들은 아닐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요. 현장에서 순수한 CPR 시간을 최소 6분 이상으로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치 시간 및 추가적인 후 처치는 지도의사의 의료지를 받아 처치 후 이송할 수 있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전지 환자 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고 그런 거는 좀 아니고요. 좀 배제를 하시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신전지 환자를 만났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나 혹은 뭐 장비들을 이용하셔서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다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나오죠. 이슈에 뭐 이슈 질시 목매 외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가슴 압박 시행 후 이송을 시작한다. 라는 점, 요거는 뭐 이거는 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전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뭐에 전면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중단되면 안 된다. 심폐소생술은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구급차 운행 중 이송 중에 당연히 가슴 압박은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가슴 압박이나 인공호흡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속적 호기만 이산탄소 측정 장비가 조금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전 연락은 뭐 병원에 사전 연락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건 다 이 심전증 환자뿐만 아니라 조금 중환자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전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수용 여부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위에 있는 전화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상하실 연락하는 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자 인계는 완벽하게 병원에 인계되기 전까지 뭐 손 바꾸라는 그 가슴 압박하는 손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고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각각의 시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맥박 10초, 뭐 OS 10초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 지체 없이 시작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 2분 동안 이제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제거하지 않는 거, 떼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전원 한 번 키면 끄지 않으신 거 좋고요. 그 다음에 패드도 한번 부착하고 난 후에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환자의 소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환자 의식 회복되더라도 뭐 살판 기도 유지기라든지 성문의 기도 유지기라든지 기관 내 삭감 뭐 이런 것들은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점. 여기서는 또 하나의 단서를 들어놓고 있기는 하죠. 뭐 아시는 것처럼 OP 같은 경우도 이제 구역 반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 환자에게 사용하는데 이 환자가 뭐 갑작스럽게 생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심전지가 되었다가 뭐 소생한다 얼마 안 걸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전지 타임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정말 여기 써져 있는 예처럼 의식이 바로 명료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구역 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의료지도 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마음대로 제거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지도 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변경된 이 비말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의심 환자, 심정지 환자에 대한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급 이상의 전신복, 그 다음에 N95 마스크, 보호 안경, 장갑 등의 감염 보호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기가시 압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기도 유지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디오 후두경이 있다면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는 뭐 성문상 기독이나 기관의 사건이나 뭐 편한 것들 내가 훈련되지 않았다면 성문상 기독이 훈련이 되어졌으면 기관의 사건 뭐 편하게 알아서 골라라 했지만 이 비말 조촉 호흡기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건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관리 지침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그냥 읽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의료지도 요청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읽어보셔야 되겠죠. 심폐소생 유병의 중단의 경우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특수한 상황들이나 혹은 전문적인 의학자의 평가 및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감정 같은 것도 고압에 의해서 고압 전류에 의해서 이제 감전당한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그것 또한 뭐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내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엔 장거리 이송 등에 의해서 병원 선장이 조금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의료 지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송병원 선정 지침 가장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 기관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그 뭐 다 권역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환자를 생존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신전증 같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이제 무슨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상이란 말이 써졌기 때문에 가도 되는데요. 가도 되는데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는, 우선 환자를 생존시키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뭐 의료지도 같은 것들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선정이 있어서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5H, 5T 또 나오네요. 그죠? 요거는 꼭 알고 외우시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